이름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동네 이름은 함께해 주시는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너무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재개하는데 2023년에 우리가 성남의 본도심, 원도심의 구들을 알아봤어요. 수정구 중원구를 통해서 여러 동네 이름들을 알아봤는데 이제 분당구의 여러 동네 이름들을 올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분당구를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방송을 하면서 정말 그 얽힌 유래들을 들으면서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영신님과 제가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몰랐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좀 재미나게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보단 나아야 할 텐데 조금 걱정됩니다. 자, 분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자인 거죠, 분당도? 네, 맞습니다. 사실 수정구는 이제 수진동, 복정동 네. 앞글자, 뒷글자 따왔었고 중원구도 중앙동, 대원동에서 맞아요. 이제 앞글자, 뒷글자 땄는데 네. 분당구는 아니었어요. 그런 규칙을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네. 네. 분당동 지역에서 그냥 그대로 분당구라고 이제 따왔습니다. 네네. 지금도 분당동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분당동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지명이 유래됐냐면 네. 이 조선시대 후기에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그 지역이 이제 돌마면에 분점리하고 당우리 마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점리의 분, 당우리의 당 이렇게 합쳐져서 분당이 되었어요. 분당이라는 지명은 이 한자를 보면은 동이를 굽던 옹기점 뭐 이런 뜻인 거고 당우리는 선앙당이나 뭐 서당이나 이럴 때 쓰는 그 당자인 건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분점리 질그릇을 굽던 그런 옹기가 있다, 옹기점이 있다. 그래서 유래가 됐고, 네. 당우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당, 뭐 서당도 있고 선앙당 이런 당집이 있는 동네다. 이제 그런 거를 의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앞글자를 따서 분당이라고 지명을 바꾼 시기가 1914년이에요. 그럼 일제시대란 얘긴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 유래를 막 조사를 하는데 네. 의외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창지 개명도 있었다. 이런 기사가 정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사가요. 제가 이제 2015년에도 기사가 있었고 최근 24년 1월에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잃어버린 우리 고유의 지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사설까지도 연결된 그런 기사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해는 되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겨진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또 하나는 논란이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분당이. 이 분당의 당자가 한자가 현재는 당나라 당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조선시대 토지대장 거기에 당우리는 집당자거든요. 왜냐하면 불당, 뭐 서당 이런 그렇죠. 당이니까요. 근데 이 한자가 바뀐 시점이 1906년이에요. 네. 이때는 지방제도 개편이 있었는데요. 의아해서 조금 더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이라는 그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우리의 일부 지역이 신창 맹씨의 사패지라고 해요. 사패지요? 네, 저도 사패지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임금이 하사한 땅을 이제 사패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신창 맹씨의 맹석금의 자손이 계속 거주를 하면서 마을이 형성됐고 또 이 신창 맹씨가 고려 말에 귀화한 당나라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창맹씨가. 그래서 그 후손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당모루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집당자에서 당나라 당자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네.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네요. 네. 신기한 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당이라는 의미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생각해 조금 더 지도를 살펴보면 분당동 중에 이제 중앙공원하고 이어지는 단골공원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네. 거기 샛별 책놀터도 있고요. 그렇죠.
또 겨울에 눈 많이 오면 그렇죠. 그래서 유명하죠. 자연 썰매장이 되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단골은 사실 한자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왠지 그 당우리에서 좀 나온 지명이 아닐까? 한번 되새겨봤고요. 그리고 또 단골공원에서 불곡산으로 가는 길에 맹산공원이 있어요. 네, 반딧불이가 유명한 맹산 네, 맞습니다. 있죠. 네. 그 맹산이라는 이름이 역시 이제 맹사선의 후손의 묘가 이제 불곡산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래되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불곡산에? 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했던 그런 썰들이 조금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분당하게 되면은 물론 그리고 성남하게 되면 이 돌마면이라는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서 사실 전 돌마면에 대한 이 유래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유래를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광주군의 무슨 면에 무슨 동이었다, 무슨 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돌마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돌마는 이제 현재의 중원구의 하대원, 가련, 도촌동, 여수동 여기도 돌마면이었고요. 현재 분당구의 또 임해동, 야탑, 서현, 율동, 분당, 순회, 정자 여기까지도 다 해당되는 지역이 사실은 돌마면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돌마면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궁금해요. 네. 돌마면의 한자는요. 돌이 갑자기 돌, 또 부딪히다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는 말맞자예요. 그래서 말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그냥 지어진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렇죠. 이럴 만한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 때는 병자호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멀리 가네요. 네.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매지봉의 남쪽 산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갑자기 나타났대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충청감사 정세규의 군대가 이제 탄천의 상류 쪽에서 청나라 군사에게 아쉽게도 패했는데 그때 주인을 잃은 말들이 이제 산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나타났다. 네. 근데 이런 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또 있어요, 다른 게? 조선 세종 때 이제 문신이었던 순흥 안씨 안구의 묘가 어디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돌마방, 율리, 영장산 남쪽이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조금 병자호란 이후에 생긴 말인 줄 알았는데 조선 세종 때도 전기에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네요. 돌마가 있었네. 네, 그래서 다른 가설을 또 세우는 그런 설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형에 따른 거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땅의 지형이 물이 돌아서 흐르는 곳이나 아니면 마을이 산과 강으로부터 이렇게 돌아 앉아 있는 경우에 그 돌석자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 갑자기 요거를 쓰기도 하고 돌아올 회 아니면 구불콕 이런 것들이 이제 붙였는데 이제 탄천으로부터 돌아앉은 마을이다. 그래서 돌마다 이런 설이 있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 내세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돌과 관련된 그런 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왠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마면이니까 한자로 생각을 안 하고 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제 서울 잠실에 석촌동을 이제 예로 설명을 하는데요. 석촌도 사실은 그 돌석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석촌동에 되게 유명한 그 백제 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를 돌말이라고 불러요. 거기도 돌마가 있구나. 그래서 분당도 이제 신도시 개발 많이 때 나왔었잖아요. 고인돌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돌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아주 무관하진 않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돌마에 대한 가설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돌마면에 또 인물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되게 뿌듯했는데요. 돌마면 출신의 이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순서가 되면 하나씩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뭐 돌마라는 그 이름이 쓰여진 지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좀 남아있기는 해요. 네, 맞아요. 아마 이제 학부모라면 돌마초등학교 있고요. 돌마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있어요. 이제 분당에 많은 다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돌마교도 있고요. 돌마를 딴 길, 돌마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조사하면서. 그렇구나. 네. 저는 돌마로 네. 잔나비 정규 2집에 돌마로라는 수록곡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최정훈 씨가 네. 여기에서 이제 오래 살았던 그런 추억을 담은 노래여가지고 이 돌마로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전국적으로. 제 조사에 구멍이 있었네요. 거기까지 문화 쪽으로도 좀 이렇게 찾아봤었어야 됐는데. 저는 알고 있었던 노래였어서. 네, 2019년에 발매가 된 잔나비 정규 2집의 수록곡으로 돌마로라는 노래가 아예 있고요. 이 방송을 통해 한번 차트 올라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중앙공원에 또 돌마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돌마각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 돌마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 이제 꼭대기에 있는 그 누각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돌마각이라는 한자가 아닌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돌마각이 어딘가 했더니 분당호에 있는 그 누각이었어요. 네, 분당호가 또 어딜까 하실 텐데 그 중앙공원 안에 커다란 호수 있죠. 네, 그 호수가 바로 분당호입니다. 네. 그 곁에 서 있는 누각이 잘 지어진 누각이 있는데 바로 그 누각의 이름이 돌마각이었어요. 네. 한번 다시 이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 갔다면 다시 한번 중앙공원 다니실 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오랜만에 드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계속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감사한 거죠. 네, 너무 들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기록한 근거들이 없다면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명이 아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흔적들이 자체가 남겨져 있어서 그 문헌들을 해석하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편하게 해석된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라서 정말 조금 편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이제 노고도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다시금 회상시켜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식시켜드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달에도 분당구의 동네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표영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름은 네, 우리 동네 이름은 함께 하실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듣기 괴로우실 텐데. 괴롭진 않고 너무 안쓰럽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몸이 버텨나지를 못해가지고 여름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런데 9월에는 회복을 잘해서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알아볼 동네 이름 어느 동네일까요? 저는 오늘 이제 판교하고 낙생면이라는 곳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핫한 동네들입니다. 네. 8월부터는 이제 판교 쪽 동네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 판교라는 지명이 사실 뭔가의 하나 큰 이름처럼 그렇죠. 네, 판교, 분당구 판교동인데 네, 사실 판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는요. 네, 이 분당 같은 경우도 사실 성남시 분당구인데 맞아요. 분당이 더 이제 부각되는 것처럼 판교도 또 분당과 다르게 또 판교로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동네 정체성을 이름이죠. 가지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이름 뜻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교라는 뜻은요, 널빤지 판에 다리 교자를 씁니다, 한자로. 네. 그래서 판교라는 이름은 널다리 이런 거를 이제 한자로 표기한 건데요. 원래 이 지역에요, 운중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위에 널빤지로 된 그 판으로 거기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널다리 이렇게 부르다가 너더리 요렇게 또 불렸다고 해요. 너더리 마을. 네.
다 그렇게 연관이 있는 거군요. 네. 되게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네네. 너덜이 육교 이런 말 들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는 게 다행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이렇게 되짚을 수 있는 근거가 돼주는 그런 마을 이름들 남아있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판교라는 지명도 여러 군데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 성남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기원이 네. 이제 다리 천에 널빤지를 놓아서 다리로 쓰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이제 또 지역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도 판교군 뭐 있고요. 전라남도에도 있고 충청남도에도 판교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게 진짜 그 다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름을 지은 거다 보니까 이런 다리가 있는 곳들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지명이긴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판교 신도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네. 개발이 되면서 이제 저는 판교라는 지명을 알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옛날 배경인 드라마를 보면 네. 뭐 판교로 이사 간다 뭐 이런 말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거기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냐.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지역이. 그쵸. 네. 그리고 개발도 좀 늦게 된 데다가 너무 이제 단순하게 제가 너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판교는요. 네. 이 청동기 시대부터 어머나. 네, 일정한 군집을 이뤄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청동기요? 네, 최고로 네. 높이 올라갔는데요. 네. 그리고 철기 문화 때도 당연히 있었고 네. 삼국 시대에도 이제 한상 백제가 이제 한강 유역에 도읍 정하면서부터 마을이 있었고 조선 시대까지도 쭉 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와 유래가 엄청나게 길군요. 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맞다. 판교박물관에서 네, 진짜 네. 본 것 같긴 해요. 고인돌이랑 이런 거. 맞아요. 그 고인돌뿐만 아니라 거기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 시대에 걸친 유물과 유적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개발 당시에. 그러니까 판교에서 발굴이 된 유적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 6천여 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판교박물관에는 그중에 이제 일부만 전시되어 있거든요. 진짜 많이 나왔네요. 네.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전 시대를 아울러서 다 출토가 됐다는 것이. 네. 판교가 그렇게 역사가 유래한 그런 지역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신도시라고만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역사가 유구할 줄 몰랐어요. 네,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판교라는 지명도 예전부터 이제 사용이 된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1530년에 발행된 신증 동국 여지승남 광주목 여건군의 이제 판교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판교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판교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이게 조선 초기인 건데 그럼 조선 초기에도 판교라는 지명은 쓰고 있었다. 네. 근데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네네. 숙박시설 아니에요? 옛날에? 맞아요. 네. 이제 역이라는 말도 있고 네네네.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둘 다 숙박시설입니다. 근데 보통은 역관, 뭐 역참은 많이 들어봤는데 원은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은 공무원들, 지금의 공무원들이죠. 옛날에는 관리들, 관료들, 네네. 관리들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역이고요. 근데 사실은 상인들도 있고, 뭐 일반 사람들도, 여행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머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판교 원은 일반인 대상의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역원 자체가 고려시대부터 이제 운영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교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은 아무래도 관리들이 숙박을 하는 곳이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했을 텐데. 맞아요. 네. 원은 그럼 누가 운영을? 원은 승려에게 맡겼습니다. 네, 승려들한테 맡겨서 운영이 되었는데 조선 시대는 아시다시피 숭유 억불 정책을 또 펼쳤기 때문에 이 원의 관리나 운영이 고려 시대보다는 좀 미흡해졌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쇠락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판교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원이라는 그러면은 지명이 들어간 곳이 사실 기억나는 데가 전 또 한 군데 있는데. 네네. 어디? 인덕원이요. 맞아요. 거기가 인덕원이잖아요. 거기도 사실
예전에 그 원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명이 남아 있어요. 판교원에 이어서 인덕원도. 네네. 그렇구나.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판교원은 지금은 없어졌다는 없고요. 거. 네. 그리고 이제 중원구에 이제 성남동, 성남을 이제 지명을 딴 네네네. 동네 이름이 있듯이 분당구에도 분당동이 있죠. 있잖아요. 네. 판교에도 판교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동 이름으로도 남아 있다. 네네. 이렇게 판교에 대한 지명, 판교동에 대한 지명 알아봤고. 네. 이번에는 그럼 낙생으로 가나요? 네네. 저 이름 너무 좋더라고요, 뜻이. 네, 즐길 낙에 날생자. 이 낙생이라는 이름 지명은 또 영락장생이라는 것에서 또 따왔는데요. 길이 즐겁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 낙생면은 사실 지금은 쓰는 그 지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판교의 옛날 지명,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군에 있었던 그 시절의 행정구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저도 낙생은 학교 이름으로밖에 몰랐거든요. 낙생고등학교. 네. 낙생초도 있고 낙생고도 있고 사실 낙생고는 전국적으로 좀 알아주는 고등학교이기도 해서 네.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때는 지명이었다. 네. 이것도 고려 말부터 존재해왔던 낙생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까 판교원도 있었고 그쵸. 낙생역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역과 원이 다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객들의 숙박을 책임지던 지역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 주변에 낙성시장이라는 곳이 또 있었대요. 또 그 지명이 또 낙생으로 변했다. 이렇게 설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가능하겠네요. 네,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신증 동구 여지승남의 판교원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광주목 부분에 여기 이제 고려 충정왕 때 이곡이라는 사람이 일기문을 이제 썼는데 1349년 4월에 고향 가는 길에 낙생역에 이르렀더니 이제 광주 목사 백화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가 살기에 즐거운 곳 낙생이라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이 지명도 역시 진짜 고려 때부터 존재한 곳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뜻이 좋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쓰셨던 지명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낙생역이니까 아무래도 관리들이 많이 왔을 거잖아요. 근데 관리들만 온 것은 아니고요. 조선시대 이제 한강 남쪽이 보통 이제 봄, 가을에 군사 훈련장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러 이제 왕이 행차를 하는데 그 이제 뭐 태종도 왔었고 세종대왕도 왔었고 세조임금도 왔었는데 이 낙생역이나 역 앞에 들판에서 뭐 파오달이라고 하는 어떤 임시 숙박시설 이런 거를 치고 이제 또 숙박을 했다고 해요. 군사 훈련도 하고 그걸 지켜보러 나오는 왕들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네. 심지어는 성종 때 낙생 행궁을 지어서 머물렀대요. 그 행궁은 어디 갔을까요? 네. 지금은 안타깝네요. 생각해보면 낙생 행궁도 있었고 또 장터도 있었고 역과 원이 다 있어서 엄청 번성했던 곳인데 이게 어느 해에 홍수가 나면서 탄천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이게 사라질 정도로 범람했나 봐요. 그래서 사라지고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물난리 나면 있던 시설들 사라지니까. 네, 맞아요. 네. 당시에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죠. 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요즘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경기 옛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예요? 경기 옛길은? 네, 경기 옛길은 이제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이제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연결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 탐방로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약간 역사 문화를 담은 스토리를 담은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옛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제 다 길들이 있고 이제 경기도에 있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었다. 그쵸?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교통로이기도 한 셈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을 지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경기 옛길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성남은 낙생역도 있었고 판교원도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당연히 그 경기 옛길 그 교통로 중에서도 이제 하나 축을 담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길을 영남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처음 가는 길목이 바로 판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기 옛길, 영남길 1코스는 판교고요. 2코스는 이름 자체도 또 낙생역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판교나 낙생역 뭐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또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됐습니다. 네. 네.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은 곳이에요. 날 조금 시원해지면 네. 네, 걸어보는 걸로. 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달에 어떤 동네 이름을 또 살펴보게 될까요? 판교 중에서 동판교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표영신이었습니다.